12월은 특히 이제 대형 포스피에 좀 좋게 수급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 뭐 P2E를 비롯한 게임, 메타버스 이런 쪽이 좀 형성 좀 강하게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. 지금 아까 반도체,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몰리는 네. 뭐 이유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싸기 때문에 사는 그렇죠. 거다 싸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. 우리가 우려했었고 안 좋았었던 상황보다는 나쁘지 않네 이런 부분이죠. 그러니까 그 9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윈터 이즈 커밍, 뭐 네. 다운 사이클 시작 뭐 이런 게 이제 그 공교롭게도 이제 고정 가격을 현물 가격이 뚫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했는데 불과 그 얘기가 나오고 한 2주쯤 있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었죠. 그런데 이 현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물론 이제 그 뭐 DDR4 기준입니다. 뭐 8기가 그 기준. 물론 반도체가 워낙 많으니까 좀 대표성 있는 그 D램으로 좀 봤을 때. 근데 현물 가격은 대충 그 낙폭을 보이고 빠지고 있었습니다만 고정 가격이 이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리고 고정 가격이 더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그런 좀 예측치가 없었거든요. 그렇다면 현물 가격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또 나오면서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9만 원을 찍고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6만 원대를 6만 전자를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덧 팔자의 문턱에 와 있는지 그런 상태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에 그 투자 발표를 하면서 20조 발표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모멘텀을 얻어서 모멘텀도 얻고 그리고 이제 저가를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그 20조 발표가 나고 어떠한 이제 투자의 형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약간의 구체화가 나오다 보니까 모멘텀을 잃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멘텀 콜은 이런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양상을 늘 띠는 거죠. 그러니까 불확실한 호재에 불이 붙다가 이제 확실해진 호재가 나오면 이제 계산이 서는 순간 이제 주가가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도 지금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좀 반발 매수가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로부터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흐름은 조금 더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.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8만 원 초중반에 있다가 쭉 밀려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리까지는 어쨌든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뭔가가 보여줘야 됩니다. 뭐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나온 DDR5의 뭐 수요가 팡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비메모리 쪽에서 뭐 너도 나도 막 제발 우리 거 생산해 주시오 뭐 이러면서 막 일거리가 몇 년치가 쌓인다든가 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9만 전자, 10만 전자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시작했었던 원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의 힘이 충분히 좀 느껴지는 거니까 뭐 저는 8만 원 한 중반 정도 하락이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의 반등은 좀 열어놓고 또 많이들 물려 계시잖아요. 또 그렇죠.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빅사이클입니다. 12만 원 갑니다. 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회복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그 작년부터 이제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네. 새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500만 주준이 뭐 200만인가 500만인가 뭐 주주 시대를 열었다 네. 뭐 이런 뉴스도 나왔었고요. 근데 이제 아마 이분들도 이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. 네, 네.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결국은 막 그런 어떤 그 크게 빅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의 노이즈였고 또 JP 모건스탠이었나요? 네네. 예, 그쪽에서 얘기했던 윈터 이즈 커밍 반도체 가격 확 엄청나게 떨어질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그때 손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허무할 거예요. 많이 그냥 계시죠. 가만히 있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예. 이게 바로 시장의 노이즈. 그렇죠. 이 노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? 대응할 것이냐. 네.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뭐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자 있는 직업이 이제 저희 같은 브로커인데 도움이 많이 안 돼요. 네, 뭐 부채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아니에요, 농담이고. 네, 삼성전자
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애지간하면은 뭐 손절 없이 이렇게 좀 가져가시는 거를 좀 많이 좀 권해드리셨는데 뭐 그래도 자기 원칙이 뭐 예를 들어서 10% 밀리면은 무조건 손절하겠다 뭐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근데 그 외국계 레포트 뭐 정말 좀 공교롭다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공매도를 확 쳐버려가지고. 네. 그리고 근데 또 그 조금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막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예, 심증은 들어오는 있으나 물증이 없는. 네, 네, 그런 좀 상태가 된 거죠. 근데, 그래서 네. 맞습니다. 근데 참 맞아요. 이렇게 나오시는 전문가분들도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이 앞일은 아무도 모르죠.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르면 왜 오르는지 그렇게 네.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,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,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이유에 좀 집중을 하셔서 네, 그런 이유가 어떻게 흘러가냐. 그냥 오른다 내린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. 그 이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안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없어지거나 요런 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실력을 키우는데. 네,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그 제가 오늘 여러 번 쓰는 단어 중에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게 있고 이제 모멘텀 콜이라는 게 있어요. 밸류가 싸서 그리고 내년엔 더 좋아지니까 향후 더 좋아지니까 이 종목은 제자리 제 값을 찾아가야 됩니다라는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고 지금 이거 말도 안 되게 비싼 종목입니다만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종목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타이밍을 또 잡으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니까 저는 그런 것만 좀 하셔도 좀 얻어가시는 건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12월 증시 이제 뭐 거의 끝나가고 있죠. 네, 네. 근데 보통 3주 그러니까 2주째가 되면 거의 모든 그 양도세, 대주주 양도세권이 네, 뭐 뭐니 해가지고 전부 정리가 될 거고 네. 뭐 부클로징도 그렇고요. 그렇죠. 그래서 3주째서부터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네, 네. 어떻게 보세요? 12월 장세? 일단 전통적으로 12월은 뭐 주가가 나쁠 경우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무슨 산타 랠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수급적으로 풀어보면 그 기관 투자자분 이제 그런 매니저들은 배당 차익 거래라는 걸 합니다. 12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는 우리 주식에는 배당이 있잖아요. 근데 선물에는 배당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싼 선물을 팔고 비싼 선물을 팔고 싼 주식을 삽니다. 그래서 그 약간 백어데이션, 그러니까 선물이 현물보다 조금 이제 낮아지는 이제 그런 백어데이션 현상이 좀 나오면서 현물을 좀 끌어올리는 거죠. 그 배당 차익 거래만 잘하면 한 달에 2, 3% 정도를 땡길 수가 있어요, 매니저분들은. 근데 올해 주가 지수를 쭉 보시면 지금 연초랑 연말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, 사실. 근데 그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 잘해서 한 2, 3% 아무리 못해도 1, 2%만 달성을 하면 이제 본전은 더 뽑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면피를 할 수 있는. 금액이 크니까. 그렇죠. 그리고 뭐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분들의 목적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. 벤치마크를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. 얼마만큼 변동성을 가지지 않고 벤치마크 코스피 200 지수를 넘어섰느냐 이게 그분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인데 뭐 올 1년 내내 뭐 이 지수가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12월 달만 좀 잘해서 2% 3% 수익이 나서 클로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올 12월은 굉장히 이 기관 투자자들의 욕심을 채울 만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. 점진적으로 좀 단단하게 지수가 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또 반대 현상이 1월에 나옵니다. 배당 차익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거래가 나와요. 그러면은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그때는 약간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서 매년 1월 달엔 코스닥이 좀 강한 현상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도 좀 다르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요즘 이제 이 국민연금도 이제 다시 순매수를 할 수 있는 또 장전을 좀 했기 때문에 저는 12월 연말 이제 한 2, 3주 정도 남았는데 나쁘게 볼 이유가 많이 없다. 예, 뭐 환율단도 그렇고 유가도 원재료에 대한 그런 부담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놨고
우리나라 뭐 금리가 올리는 것도 굉장히 잘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뭐 사실 뭐 수급 좋고 펀더멘탈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주가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이유로 봤을 때는 뭐 지금보다 뭐 많이 보면 한 100포인트 작게 봐도 그때 하락이 맞았었던 그 갭 정도는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12월은 특히 이제 대형 코스피에 좀 좋게 수급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본다면 이제 오늘이 아니죠. 11월 말에 이제 뭐 MSCI 그다음에 푸츠 그 FTSE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고 코스피 200도 이게 종목들이 이제 신규 편입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종목들이 자리를 잡는 이벤트는 동시만기일입니다. 아마 이제 오늘 자리를 좀 잡았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 또 물론 카카오뱅크는 이제 블록딜 때문에 영향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카카오페이나 뭐 크래프톤이나 하이브나 이런 종목들이 종목 그 지수 편입이 됐던 11월 말부터 어제까지 뭐 빌빌빌빌 되다가 오늘 또 좀 제법 강세를 나타냈거든요. 그게 이제 그 지수에 딱 자리를 잡는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. 그런 것들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그 지수 신규 편입된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셔도 저는 시장 대비해서는 뭐 잘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대형주 종목군이 아닐까 이렇게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내년 시장 한번 그려볼까요? 내년 뭐 지금 모두가 다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 3월 달에 뭐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. 네. 그래서 뭐 5월부터 뭐 금리 인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. 어쨌든 다음 주죠? 15일인가요? 16일인가요? 그 FOMC 회의. 다음 주에도 한번 있고. 네. 이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걸으셔도 되는 게 증권사 출신,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의 내년 전망입니다. 늘 이제 바뀌어요, 환경에 따라? 전강 후약, 전약 후강입니다.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저희처럼 이거를 업으로 온 사람들이 시장을 부정해버리면은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해는 좀 부탁드리고요. 일단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고 내년에 이제 대선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을 거예요. 이제 국내에는 이제 그게 가장 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테이퍼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어떤 시계열로 쭉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1분기 초반 그러니까는 이제 뭐 설 연휴 전후 그리고 대선 전 뭐 이때까지는 중강 시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,000선에 우리가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노이즈가 나오는 시점이 금리 인상 직전이에요.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그러면 일단 맞기 전에는 좀 움츠러들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변하고 환율이 변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또 민감도가 굉장히 취약한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한번 좀 움츠러드는 이제 그런 시점이 내년 3, 4월 뭐 좀 길게 보면 한 여름까지도 5, 6월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불확실성을 딱 없애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. 금리 인상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. 근데 금리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. 다음 금리 인상은 뭐는 몇 프로, 뭐는 몇 프로, 뭐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점도표를 보면서 예상을 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6월, 이건 예입니다.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8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. 8월에 있나요? 8월에 있을 거예요. 하여튼. 뭐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또 올린다. 그러면 좀 위험 자산을 재빨리 좀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좀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인플레이션의 풀 브레이크예요. 진짜 급제동이라고 좀 보시면 그렇게 되면은 이 위험 자산 특히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쪽에서 자금이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좀 이제 번외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런 것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맞춰져 가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또 점도표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가는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그때는 대한민국의 자산 특히 이제 증시 쪽에서는
좀 마지막 한번 피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볼 수 있어서 내년은 일단 중강, 약, 강 뭐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뭐 가봐야지 알죠. 그럼요.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는 있으나 그게 현실화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. 그렇죠. 네. 그럼에도 내년도에 그렇게 뭐 이러한 말씀하신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피크를 올린다 네. 했을 때 그때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섹터, 주도주는 어디 쪽이 될 거라고 보세요? 뭐 그렇게 되면 만약에 피크를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,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대한민국은 반도체의 나라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강력한 어떤 콜이 그렇죠,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코스피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. 코스닥 쪽에서도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제 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는 이제 P2E를 비롯한 게임, 메타버스 이런 쪽이 좀 좀 강하게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, 좀 저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는 자동차예요. 제가 그 자동차를 올 하반기에 좀 주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좀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, 아무래도 좀 뭐 지금 계약을 해서 뭐 6개월은 기본이고 뭐 1년까지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수요를 지금 이제 회계 장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좀 반도체에 대한 좀 수급이 좀 풀리는 그런 와중이 온다면 저는 아마 자동차도 반도체와 함께 좀 같이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까지는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, 뭐 자동차를 하면 굉장히 좀 많잖아요, 분야가. 이제 완성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올해의 상승 폭만큼 나온다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담보된 성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강세를 띠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, 뭐 수소차, 뭐 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좀 병행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되고 자동차 되면 지수의 폭발력은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, 만약에 강세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반도체와 자동차, 뭐 이거는 좀 상식적인 이제 말씀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동차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은 올 수 있겠다. 그 시그널은 아마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원활, 쇼티지 문제가. 그런 것이 좀 해소된다는 뉴스가 좀 나온다면 자동차들의 실적도 주가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제자리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연말까지 네. 좀 마음 놓고 좀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참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네. 네, 하여튼 그러나 희망은 가져보죠. 네, 올해 연말은 뭐 하여튼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만한 그런 분위기니까 하여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자신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